얘네가 믹스한 거고요. 얘는 블럭을 만든 거예요. 블럭은 그룹이고요. 믹스는 인터리뷰한 겁니다. 보시니까 공부를 하는 이 연습하는 과정에서의 성적은 얘가 89점, 얘는 60점. 응? 얘가 훨씬 좋네요. 공부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지금 이 성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룹, 즉 유형별로 공부한 친구들이 성적이 더 잘 나와요. 얘네들의 퍼포먼스가 좀 더 빨리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느낌은 어떻겠어요? 공부가 제법 잘 되고 있다고 느끼겠죠. 왜? 지금 문제가 잘 풀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연속으로 푸니까 좀 더 쉽게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수 점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앞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63점이잖아요. 테스트 퍼포먼스가. 근데 공부할 때 퍼포먼스는 60점이었어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유리한지는 통계를 돌려봐야 알겠지만 경향으로 봤을 때는 점수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얘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에빙하우스의 마감곡선 정확하게 그 메일 위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뭐가? 인터리빙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블로킹으로 공부하는 게. 블로킹으로 공부하는 건 뭐예요? 이 공부는 수학 문제 푸는 걸 마치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공부를 시키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보통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죠? 문제를 딱 보고 이거 내가 아는 문제야, 모르는 문제야를 1초 만에 판단해버려요. 수학 문제가 이렇게 풀립니까? 수학 문제는 뭐죠?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 이 문제에서 어떤 개념과 어떤 공식을 활용하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려가지고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즉 주어진 문제, 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유일하게 학창 시절에 배우는 여러 교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논리를 배우는 과목이라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왜? 내 앞에 있는 직면에 있는 이 문제를 상대적으로 잘 풀 가능성이 높아요. 왜? 대부분의 수학 문제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개념 이런 것들을 활용해내는데 필요한 공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문제를 유형별로 풀죠? 패턴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풀이 방법이 떠오르면, 기억이 나면 맞추고, 기억이 안 나면 못 맞춰요. 안타깝지만 중학교 때까지 이 방법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양치기라고 하죠. 양으로 승부 봤을 때 중학교 때까지 성적은 거의 90점 후반대 100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전히 양치기 가능할까요? 양으로만 승부 보는 거 유형별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물론 중학교 3학년 1학기 센수학 문제를 보면 143개의 유형으로 완전히 정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센수학을 보면 247개 유형으로 완전 정복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247개 유형밖에 없을까요? 고등수학이? 아니요. 고등수학은 달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적어도 3가지는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능 문제들은 3줄로 풀이가 가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등수학은 좀 중등수학과 비교했을 때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유형별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내가 지금 왜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 유형별로 공부한 친구들은 이 문제는 이 방법, 저 문제는 저 방법. 더 황당한 건 선생님이 봤을 때 같은 문제지만 아이들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중학교 문제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형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는 9살, 엄마의 나이는 42살이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아들의 나이가 2배가 되었을 때 엄마의 나이와 같아지는다.
이 문제의 유형명은 나이 문제예요. 그리고 물통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현재 A 물통에는 42리터의 물이 담겨 있고 B 물통에는 9리터의 물이 담겨 있습니다. A 물통에는 1시간에 3리터씩 물이 차오르고 B 물통에는 10분에 2리터씩 물이 차오릅니다. 몇 분이 지났을 때 B 물통의 물이 2배의 양이 A 물통의 양과 같아집니까? 물론 얘는 방금 전에 있었던 나이 문제랑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해요. 나이는 두 사람 모두 1년이 지날 때마다 똑같이 한 살씩 늘어나지만 지금 A 물통과 B 물통은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늘어나는 물의 양이 달라요. 그리고 단위도 다릅니다. A 물통은 1시간에 3리터예요. B 물통은 10분에 2리터입니다. 환산하면 1시간에 6리터예요. 요거를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신경 쓰는 문제 생각 플러스 나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 두 문제는 똑같은 유형이라고 보는 게 맞죠? 사실 이건 그냥 방정식이 뭔지만 알면 됩니다.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에요. 중요한 건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항등식이 되면 안 돼요. 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등식이에요. 등식은 등호를 사용한 식입니다. 등호는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을 등호라고 하죠. 그리고 등호는 등호의 성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0이 아닌 숫자로 나누면 등호의 성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정식을 세울 때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방정식은 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걸 보여줄 거니까 뭐랑 같은지, 어떻게 환경이 같은지를 찾아내면 돼요. 아들의 나이에 2배 하는 건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요. 우리는 그 일정한 시간을 통상적으로 X년이라고 할 테니까 X년이 지났을 때 아들의 나이가 2배 됐을 때는 9 플러스 X 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엄마의 나이는 42 플러스 X예요. 두 개를 같다고 놓으면 됩니다. A 물통은 42리터 플러스 1시간 단위로 보거나 분 단위로 보면은 어쨌든 환산 시간 단위로 볼게요. 42리터 플러스 시간당 3리터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3x가 증가했겠죠. 이퀄 2배 할 거예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요? 9리터 플러스 12x가 들어가면 됩니다. 둘 다 똑같은 문제잖아요.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어떻게 같아질 것인가, 이거만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다 같은 문제입니다. 원리만 알면 뭐만 알면 돼요? 등식이 뭔지, 방정식이 뭔지만 알면 이 모든 문제들은 이 원리만 가지고 풀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방정식이 뭔지 모르면서 방정식의 해는 잘 구합니다. 문제를 외워서 풀고 있다는 뜻이죠. 개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러니까 문제 유형을 몇 개 외워야 돼요? 방정식에서만 3, 40개의 유형이 나옵니다. 말이나 되는 공부 방법입니까 이게? 유형별로 공부한 친구들은 유형을 외우려고 할 거예요. 근데 유형을 외우면 좋아요. 아이들이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연속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금방 익힙니다. 하지만 이게 속도는 빠르지는 모르지만 성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들은 사실이에요. 그냥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가? 결론을 내려본다면 여러분들은 인터리빙, 즉 비유형별로 공부를 시키는 게 좋겠네요 라고 금방 생각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왜? 아이들에게 이 기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심리적인 요소예요.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잘 된다, 할만하네, 쉽네,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얘네들은요 실제로는 잘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가 재미없어질 거예요. 공부가 재미없어지면 좀 덜 하게 될 겁니다. 덜 하면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성적이 떨어지면 얘는 더 재미없어질 겁니다.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들은 이 유형별 학습과 비유형별 학습을 생수학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두 문제씩 풀면 좋아요. 바로 설명드릴게요. 보통 문제집을 이렇게 딱 피면 오른쪽 페이지와 왼쪽 페이지가 있죠. 문제집은 가운데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대표 유형이 있을 거고요. 그 아래 보통은 세 개의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즉, 네 쌍의 비슷한 문제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학교 성적이 80점 후반대에서 90점 정도 되는 아이들은 앞에 있는 두 문제는 연속으로 푸는 겁니다. 보면 요거 풀고 1번 풀고 2번 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문제 건너뛰고 다시 위에서 같은 유형의 1번 풀고 2번 풀 겁니다. 또 넘어가서 1번, 2번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1번, 2번 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번 유형으로 와서 3번, 그 다음 유형의 3번, 그 다음 유형의 3번, 그 다음 유형의 3번, 다시 돌아가서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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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이 방식으로 푸는 게 아이들의 심리까지 챙겨가면서 적절하게 인터리빙을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2017년 2학기 때 10월에 쓴 논문입니다. 이 내용이. 자, 그 뒤에 제가 지금 후속 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런 연구들이 제 박사 논문에 실리긴 하겠지만 성적대가 낮은 아이들은 인터리빙을 좀 더 많이 시켜주는 게 안 좋아요. 왜?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수학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른 쪽에서 연습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즉, 얘네들은 수학의 기초 실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에게는 충분히 반복 연습시켜주면서 순간적으로 퍼포먼스를 끌어올려주는 이 학습 방법을 선택해주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아이가 학교 성적이 70점대에서 80점 중반대까지다. 그러면 1번, 2번, 3번씩 인터리빙 풀고요. 아니죠. 유형별로 풀고 다시 돌아와서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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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씩 풀면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공부를 제법 잘한다. 그러면 전부 다 인터리빙으로 풀려도 괜찮아요. 멘탈까지 강하다고 한다면 같은 센수학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풀이 순서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아이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이게 학습 과학이에요. 여전히 블러킹으로 공부했을 때, 인터리빙으로 공부했을 때 공부를 시킨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불러서 시험을 볼 거예요. 아이들이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 공부 어떤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블러킹으로 공부한, 유형별로 공부한 사람들은. 하지만 인터리빙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때 실제 성적은 들었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절묘하게 따라가고 완벽하게 거슬러요.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80점을 유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챕터 3 중간 결론. 상식은 틀렸습니다. 밑줄 긋기, 강조하기, 벼락치기, 반복학습, 집중 연습은 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 그렇게 익힌 지식은 금세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자, 중요한 건 편하게 공부하면, 유형별로 공부하면 공부가 생각보다 쉽게 된다라고 느끼게 되겠죠. 메타인지가 안 좋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아이가 모르는데 본인은 공부가 잘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뇌는 안다고 생각하면 그 내용을 더 깊이 있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뇌 자체가. 그러니까 스쳐 지나갑니다. 집에서 어떤 가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냥 눈으로 그려볼 수 있어요. 자다가 깜깜할 때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까지 가는데 그냥 망설임 없이 가서 딱 켤 겁니다.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갈 거예요. 어떤 호텔에 묵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여러분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왜? 어디인지 모르니까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겁니다.
아는 건 정보 처리를 뇌를 풀가동 안 해요. 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순간 유형별로 공부를 해서 이거 쉽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 뇌를 풀가동 안 합니다. 그 뜻은 장기 기억, 장기 강화가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덜 하게 될 겁니다. 왜? 안다고 생각하니까.